자, 지난 시간에 이제 스트럭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포인트 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인트하고 뭐 x 포지션, 아이고, sorry. 네, 인트 y 포지션. 오늘 이제 그 코엑스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세미콘이라는 되게 큰 전시회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외국 업체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영어가 입에 붙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 뭐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제 뭐 struct 포인트 이렇게 한다면 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포스 점 뭐 xpo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랬고 여기 뭐야? 잠깐만.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네 했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네, 구조체 사용을 조금 더 간편하게 뭘 써서 type def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장점이 어, 요거 하나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없애고 쓸 수가 이제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구조체를 쓸 때, 이거를 써가지고, 이거 하나를 없애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배울 것은 구조체를 함수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값을 복사하는 방법. 그죠?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값을 복사하는 방법이 영어로 하면은 call by value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call by reference. 네. 이 두 가지 방법, 이제 뭐 call by value랑 reference는 지난번에 포인터 배울 때 이제 했었는데, 예,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포인터를 이용해가지고 주소값을 넘겨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구조체에서 할 수 있다는 거를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세 번째, 이제 좀 구조체이긴 구조체인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조금 이상한데, 통합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유니온이에요. 그 다음에 열거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거는 enum이라는 이제 네, 그 함수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type def를 배우고 구조체를 함수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통합체를 배우고 열거형을 배우면은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뭐 구조체를 여러분이 좀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2쪽 보실게요. 구조체의 정의와 타입 DEF 선언. 타입 DEF는 타입 데피니션이겠죠. 그래서 타입은 자료형이라는 뜻이고요. 한국말로 자료형.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형 되게 많이 언급하고 뭐 인티저형도 있고 뭐 더블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료형을 데피니션 정의하겠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타입 DEF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 DEF는 사실 구조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타입 DEF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인티저형을 썼었잖아요. 이렇게 인티저형. 근데 이거를 한 칸 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문자로 뭐 대문자로 꼭 안 써도 되는데 대문자로 써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언을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인트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네, 뭐 나는 두 글자만 쓰고 싶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코드일까요? 안 좋은 코드일까요? 전혀 쓸모가 없는 코드죠. 인트 쓰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줄여서 쓰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코드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코드가 좋은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쓰고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게 될 구조체를 단순화할 때 이제 그때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만. 자, 어떻게 썼냐면은 밑에 type name type def.c 이거를 한번 쳐보면서 어떤 경우에 이거를 이제 쓰는지 음,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앞에서 배운 int랑 unsigned int랑 뭐 unsigned 캐릭터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쓰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사실 이 경우는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서 구조체의 정의와 타입 DEF 선언 474쪽, 그쪽 볼게요. 거기에 있는, 음, 그 예제, struct type def.c 이거를 한번 이제 타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475쪽에, 이거 지난번에 했던 예제랑 같은 거네요. 네, 타입 DEF만 추가된 거네요.
네. 자, 하셨으면 보겠습니다. 자, 스트럭트에서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이제 만드는 거죠. XPOS랑 YPOS가 들어가 있고 꼭 끝에 세미콜론 붙여주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라는 구조체에다가 이 앞에가 라지 P죠. 그래서 이 라지 P 포인트라는 이제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나중에 원래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 구조체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스트럭트 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포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 포스라는 그 변수가 이제 구조체 형태로 선언이 되면서 이 안에다가 10이랑 20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게 앞에 이미 타임 DEF에 대해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좀 간편해졌죠, 되게. 네. 막 스트럭트 쓰고 막 이러기 너무 좀 복잡했는데 그래서 이걸 많이 써요. 근데 구조체 할 때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스트럭트 쓰고 이거 그냥 잊어버리셔도 무방해요. 그냥 이렇게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럭트 써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근데 이것도 너무 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도 안 해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것도 안 써요. 그냥 이렇게만 써요, 이렇게만. 이렇게만 쓰는 게 이제 대세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477쪽에 보면은 구조체 이름 생략해가지고 여기 그 중간 정도에 보면은 나오죠. 네. 여기에 원래 있던 거를 펄슨 이것도 이제 생략을 하고 왜냐하면 이걸 해봤자 어차피 타입 DBF 하면서 다른 이름을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래서 어차피 뒤에서도 이것만 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입 DEF가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다 이거 붙여주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게 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래밍 성향에 따라서 이렇듯 구조체의 이름을 생략하는 경우도 흔하니 구조체의 이름이 생략 가능함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 보통 이제 좀 간단한 게 좋은 코드이고, 또 이게 뭐 알아먹기 어렵냐, 알아먹기 쉽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다 똑같고 이것만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이제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23-2 4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로의 구조체 변수 전달과 반환.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함수로 이제 구조체를 전달해서 이제 구조체 하면은 되게 좀 편하잖아요. 뭐 X 포지션, Y 포지션도 줄 수 있고 이름, 다음에 뭐 전화번호, 나이 이런 것도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함수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대로였으면은 변수 하나 따로 파라미터 3개짜리로 해가지고 따로 보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구조체 변수 하나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값을 보낼 수도 있고 주소를 보낼 수도 있다. 값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듯이 그냥 보내면 될 거고 주소는 이제 뭐 포인터 함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포인터를 보내면은 뭐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예제 풀어보면서 해보면은 그냥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478쪽에 있는 것도 이제 밸류 그 값을 복사하는 거고 479쪽에 있는 예제도 값을 복사하는 건데 481쪽에 있는 게 이제 주소를 복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세 개를 한번 쭉쭉쭉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네. 478쪽에 있는 예제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struct var and function.c. 바로 시작할게요. 음, 음, 네. 일단 ADC 다치셨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저 다쳤어요. 예. 자, 이게 좀 되게 이제 특이한 게 몇 개가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타입 DEF 해가지고 이제 구조체 선언을 했죠. 이제 포인트, 라지 P가 있는 포인트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라는 자료형이죠, 이게 자료형. 구조체 자료형을 이용해서 포스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러면 이 포스는 XPOS랑 YPOS를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점을 찍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얘는 뭐 출력을 하는 이제 함수인 것 같아요. 출력을 하는데 보이드 형태고, 네. 여기다가는 이제 이 안에다가는 구조체 그 변수를 넣어줘야지 작동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값의 복사겠죠. 구조체 변수를 그냥 바로 여기다 써줬으니까. 음.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인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자료형을 써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제 작동을 시키려면 여기에 변수를 입력을 하는 거였는데, 원래대로 우리가 배운 거라면은. 근데 구조체를 함수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도 구조체 변수를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에 함수 쪽에다가도 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구조체의 자료형과 똑같은 자료형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료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인트형 쓰는 거랑 똑같아요. 예. 약간 헷갈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게 조금 이제 신기한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인트 이런 식으로 하던가 버블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죠? 그 다음에 보이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리턴하는 게 없다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또 이 포인트를 써버리네요. 얘가 자료형이라고 했죠. 자료형. 그죠? 타입 DEF를 써가지고 자료형을 만든 건데, 이게 이거 자체가 자료형이기 때문에, 무슨 자료형? XPOS랑 YPOS.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인트형 변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인트하고 센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입력한 다음에 리턴을 sen 이렇게 하면은 이 입력한 x 값, y 값이 리턴이 되면서 그대로 이 함수에 대한 출력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 자리를 대체하면서 여기에 sen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다시 구조체가 선언이 돼 있고 변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구조체 변수 안에 이 함수를 통해서 받은 x 좌표, y 좌표가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대로 덮어씌우기 빡. 네. 이런 계산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 뭐 num 1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2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넣어놨어요.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포인트 num 2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num 2에다가 num 1을 집어넣는다. 이런 연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은 비어있는 구조체 안에 안 비어있는 10, 20이라는 그 값이 그대로 쑥 들어가게 돼요. 어. 또 이제 뭐 모양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쓰면 안 되겠죠. 구조체를 다르게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아마 에러가 뜰 겁니다. 이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했던 이러한 연산도 가능할 거다. 네. 근데 이거 아까 센이 이거였죠? 요거. 음, 이걸 이렇게 쳐주면은, 이제 여기다가는 보이드라고 써줘도 되고, 그냥 빈칸으로 남겨놔도 됩니다. 이렇게. 아, 그 대신에 뭐 이런 거 치면 안 돼요. 이렇게 꼭 없애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특이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재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값을 받아준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출력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면은, 자, 2랑 4를 집어넣으면은 2,4가 출력이 되게 하는. 지금은 뭐 간단하게 돌렸는데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좀 빛을 발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는 설명이 이 정도고요. 음, 이거는 이제 그냥 인트형 변수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거였고, 이 다음에는 이제 배열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바로 479쪽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먹어두세요. 나중에 다 소화될 겁니다. 네. 많이 써보면 또 이제 이렇게 체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음, 음.
이제 승엽 씨 같은 경우나 예리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소프트웨어시라 엄청 쓰실 겁니다. 오케이. 어, 아, 어? 뭐 잘못했다. 어, 음, 어? 데 어? 왜 안 되지? 맨.ag. 맨.ag. 아, 여기 잘못했구나. 음, 음. 자, 또 보겠습니다. 아까랑 뭐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제 배열이 들어간 경우죠. 빨리 설명할게요. 배열 두 개랑 age, 숫자 하나 들어가서 person이라는 자료형으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료형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그 함수에다가 이제 받을 때 파라미터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맨 점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뭐 그렇죠. 근데
이게 값의 복사라는 점 항상 이제 유념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맨 해가지고 맨 들어갔지만, 여기서 꼭 맨이 아니어도 돼요. 우먼이어도 돼요. 네, 우먼이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왜? 값의 복사니까. 그죠? 근데 이제 값의 복사니까, 이제, 근데 여기는 다 통일시켜 줘야 되겠죠. 이거랑 이거는 이것만 통일시켜 주시면은 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펄슨으로 해가지고 리턴을 이제 아마 여기서 사용한 이제 구조체 변수를 그대로 리턴을 하겠죠. 네,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받아주는 게 없이, 보통은 받아주는 게 없으면은 뭐 그냥 출력하는 용도로 뭐 사용을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네. 네임 해가지고, 입력하는 용도네요. 입력하는 용도니까 받아주는 게 없구나. 네. 그래서 출력한 다음에 뭐 출력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엔드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받아진 거를 맨 리턴 해가지고 이 함수를 사용한 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 또 다시 펄슨 해가지고 맨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저장한 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출력을 한다. 아유,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과 입력이 있는, 네, 구조체가 있고 출력이 있고 입력이 있는 예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뒤에 이어서 콜바이 레퍼런스를 또 해봐야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481장에 있는 struct function call by reference 해보겠습니다. 오, 원점 대칭 이동시키고, 두 번을 해서 보여주는 거야? 두 번 하고, 네. 음,
네, 보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다 하셨죠? 어, 네. 일단 포인트 해가지고, 네, 라지 P 포인트에서 이제 정의를 했고요. 자료형이죠. 새로운 자료형이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포인터 형태가 나오네요. 포인터 형태로 나왔고,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의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이제 했어요. 이거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연산자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점 찍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쓰겠다. 언제? 포인터를 이용할 때. 포인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포인터 값이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을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서 XPOS만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형태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써줘도 됩니다. 이게 신기해요. 사실 C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원래 안 해주는데 이거는 돼요. 마이너스 붙이면 그냥 음수로 돼요. 네. 굉장히 파이썬스러운 코드인데 이것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출력하려고 만들어준 함수고, 7이랑 마이너스 5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7, 5 출력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뒤집은 다음에 그러면 그냥 7, 마이너스 5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이 되는 그런 이제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리식 괜찮죠? 할만하시죠? 그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쭉쭉 볼게요. 이 다음은 이제 예제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구조체 변수를 대상으로 가능한 연산. 아까 그 1,2로 일단은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포스2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게 가능하다.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예제고요. 네. 그 옆에 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선생님, 포스 1이 1,2고, 포스 2가 2,3이면은, 포스 1 더하기 포스 2 해가지고 바로 그냥 연산이 가능한가요? 이게 안 돼요. 역시, C 언어는 불친절한 그 언어이기 때문에, 파이썬이었으면 분명히 됐을 텐데,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더하기 해가지고, 이제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허용하는 게 사실 그냥 이렇게 대입연산이라는 게 num2는 num1 이런 식으로 눈으로 붙이는 걸 대입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정도만 됩니다. 사이즈 오브 정도만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해야 한다. 거기다가 이제 483쪽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해야 한다. 네. 헷갈리기 쉬우니까. 나중에 이제 분명히 될 것처럼 보였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해서 찾아보시면은 더하기 빼기가 안 됐구나 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23-3. 자, 구조체의 유용함에 대한 논의와 중첩, 이제 구조체.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는 이유, 목적, 목표, 그게 이제 뭐냐? 거기 밑에 그 구조체를 통해서 연관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자료형을 정의하면 데이터의 표현 및 관리가 용이해지고 그만큼 합리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밑에 있는 예제예요. 이거를 구조체를 쓰지 않고 배열을 쓰지 않고 하려면은 엄청나게 큰 일이 될 텐데 구조체와 배열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486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X좌표, Y좌표, 그다음에 서클 해가지고 중점의 위치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총망라한 그런
구조체를 정의하는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뭐 해본다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그 학기 중에 수업 들으시면서 그 이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뭐 하노이의 탑이라는 게 뭐 가장 대표적일 거고, 뭐 테트리스를 만들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럴 때 이런 이제 포인터, 이제 구조체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쓰시면서, 보통은 본인이 짜는 경우는 없을 거고 교수님이 함수를 이제 주실 텐데, 구조체로 이루어진 함수를 주실 텐데, 그거를 이제 구조체랑 포인터랑 이런 걸 잘 선언을 잘 해서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이 함수를 짜게, 테트리스 전체를 짜라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못 해요, 우리는. 네. 그때 잘 활용만 할 수 있게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제 선언하고, 함수에서 활용하고, 함수의 매개 변수뿐만이 아니라 그 함수의 자료형까지도 구조체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만 지금 눈에 잘 익혀놨다가 나중에 과제가 나왔을 때 이제 잘 따라가 보시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문제도 있고, 자, 공용체라는 게 이제 488쪽 23-4 공용체가 나옵니다. 유니온. 아, 통합체가 아니라 공용체네요. 저, 저는, 오케이, 오케이. 공용체. 예. 어, 공용체는 구조체랑 다르지 않아요. 489쪽에 보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은 스트럭트 대신에 유니온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 이 문구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림 23-1을 보시면은 구조체 변수와 이제 공용체 변수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모양의 다른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밑에 읽어보시면은 위 그림에서 보이듯이 구조체 변수가 선언되면 구조체를 구성하는 멤버는 각각 할당이 된다. 근데 공용체 변수는 각각 할당되지 않고 그 중에 크기가 가장 큰 멤버의 변수 하나만 할당이 되어 이를 공유하게 된다. 네네.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이 예제를 한번 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니온 발 x.c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맴 1에다가 20을 넣고 맴 2를 출력을 했는데 맴 2를 출력을 했는데 보시면 20이 나오거든요. 그죠? 밈 1을 출력을 해야 2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20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공용체가 일단 얘가 맴 1과 맴 2가 인트형으로 자료형이 똑같기 때문에 바이트 수를 앞에서부터 4바이트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맴 2에다가 집어넣어도 맴 1에다가 집어넣어도 맴 2에서도 똑같은 값이 그냥 들어오게 돼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도 시어너만의 특징인데, 파이썬에는 또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이렇게 메모리를 건드릴 수 있는 장치를 C 언어에서는 많이 이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포인터고 그다음에 이 공용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분명히 1에다가 넣었지만 2에도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램 3에다가 7.15, 이건 이제 더블형이죠. 더블형은 8바이트고, 8바이트 되는 거를 7.15에 집어넣는 순간, 램 1이랑 램 2에는, 그건 이제 앞에 4바이트만 보는 거니까, 분명히 8바이트짜리 변수 안에다가 7.15를 집어넣는 순간, 앞에 4바이트만 끊어서 출력을 하는 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개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앞에 두 개는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게 되고 제일 마지막 것만 7.15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쓰레기 값이에요.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이게 쓰레기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7.15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어디다 씁니까? 그건데 여기 한번 책 볼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용체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이 될까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게 이제 어 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예제들인데 그냥 너무 좀 억지스러운 거긴 한데 이런 거를 사용할 경우가 나중에 올 겁니다. 그때 그때 맞아 이런 거를 배웠었어 되게 요상한 걸 배웠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돼요. 지금 지금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3-5 열거형 해가지고 이제 자 봅시다. 얘가 조금 뭐랄까 이게 좀 쓸모가 있어요. 생각보다. 어, 그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가위바위보를 할 때요, 여러분. 컴퓨터 지난번에 연습 문제 그게 연습 문제 20장에 있었구나. 가위바위보가 있었나요, 혹시? 연습 문제 있었죠. 가위바위보. 컴퓨터랑 사용자랑 그쵸, 그쵸. 하게 하는 거 있었어요. 거기서 뭐 바위는 1이고 가위는 2고 보는 3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코딩하는 사람만 알면 되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넘버를 내가 원하는 그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매칭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if문을 돌릴 수가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이 이넘이거든요. 열거형이라는 거예요. enumerated type. 얘도 타입, 그러니까 자료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int 이런 거 썼던 것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495쪽에 enum type tone.c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 안 나오지? 아, 음, 오케이. 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아, 역시 마찬가지로 타입 DEF를 사용을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실레입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없애도 됩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그 뭐랄까 그냥 뭐 문자열이라고 해야 되나? 변수라고 해야 되나? 변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변수 안에다가 아니다 문자열이 맞겠다.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숫자를 그냥 이렇게 매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위치문도 그거 가지고 돌려버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함수로 해가지고 불러 들어오는 거죠. 스위치문은 원래 이 안에는 여러분 그 숫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문자가 못 들어와요. 네. 근데 여기다가 숫자만 들어와야 되는데 요상하게 생긴 이런 거를 해가지고 케이스 여기다가도 막 이런 걸 써버리고 막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하게 주는 게 열거형 enumerate 타입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만약에 숫자로 해야 됐다면은 여기가 뭐
1이면 뭐가 되고 2면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봐도 헷갈리는 게 됐을 텐데 이렇게 됨으로써 알아먹기 쉬운. 네. 그래서 여기서도 포문도 마찬가지로 도부터 t까지 돌린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는 1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굉장히 좀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어, 역시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좀 쉽게 쓰는 코드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고 뭐 사실 근데 이거 몰라도 문제 해결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1, 2, 3, 4, 5, 6, 7, 8 써도 돼요. 그냥. 음, 아무 상관없고 그 대신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할 수 있다. 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마쳤고요. 네, 이제 이 책을 다 끝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목표했던 거에 한 강의 제가 못했죠. 물이 터져가지고 그건 되게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제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계약하시는데 다들 뭐 성균관대도 있고 서강대 이사학번도 있으신데 네, 특히 이사학번 그 한승엽님 잘 학교 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복학하시는 김예리 씨랑 또 정현수 씨 또 학교 생활 잘 하시면 좋겠고 제가 뭐 회사는 성대에 있고 집은 서강대 근처에 있어서 뭐 두 분 다, 세 분, 여기 계신 세 분 다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학기 중에 뭐 볼 수 있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언어 이제 강의를 뭐 들으시면은 뭐 이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고, 예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시기 때문에 아마 시언어는 안 듣고 자료 구조 같은 걸 들으시겠죠? 네. 어, 한 자료 구조? 학기에 가면은 음. 바로 자료 구조 들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료 구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요? 뭐 물어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제가 배우질 않았어요. 저는 아, C언어까지만 배워. C언어, 파이썬, C++, 매틀랩, 그 다음에 랩뷰 이렇게 5개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안 배워서 뭐 사실 뭐 좀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대신에 뭐 C언어 관련된 뭐 기본적인 사항이라면 당연히 이제 알려드릴 수 있고요. 네. 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C언어 관련해서도 좋고 학교 생활이나 뭐 관련해서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그 네. 멜록 함수 쓰는 것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멜록이요. 그걸 자주 썼었던 것 같은데, 어, 이게 뭐 그냥 여기 25장 보시면은 그냥 거기 있는 예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 어디 무슨 예제냐면은 일단은 544쪽에 그 모양은 거기에 나와 있고요. 이 모양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546쪽에 나와 있어요. 546쪽에 있는 PTR1, PTR2를 사용하는 이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앞에다가 인트하고 꼭 별 붙여주고 괄호 닫아준 다음에 멜록 쓰고 열고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인트 꼭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인트형 변수 하나가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지금 밑에는 곱하기 7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7칸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게 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포인터로 선언해서 거기에 넣는 건가요? 그런 그냥 셈입니다. 베리얼을? 네네네. 그런 셈이. 아, 근데 여기 또 보시면은 이게 보이드형인데 이게 어, 그렇죠. 포인트형인데 여기 이제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얘가 보이드형 포인터예요.
보이드형 포인터로 선언을 해가지고 얘가 인트형도 아니고 더블형도 아니고 얘가 포인터긴 포인터야. 그래서 주소를 가질 수는 있는데 여기에 4바이트인지 8바이트인지 그런 데이터가 없어. 그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멜록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멜록 함수를 쓸 때 앞에다가 인트형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트형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트형이긴 인트형인데 얘가 그냥 변수인지 아니면 길이가 7개짜리 변수인지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써주는 게 이제 멜록 뒤에 붙는 거고. 그래서 멜록 앞과 멜록과 멜록 뒤에 이 모든 이게 자료형과 길이와 이런 것들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는 게 이 멜록 함수의 의미이고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네네네. 이게 다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이제 거기 있는 예제를 보시면은, 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 정도,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걸 하면 좋은데, 24, 25장도 좀 다루면 좋긴 한데, 24, 25장을 못 다뤄서 좀 아쉬운데, 이거는 뭐, 혼자서 해보시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제가 이것까지 다룰 시간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네,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그래도 이렇게 세 분이 계속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래 왔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명이 시작해도 마지막에는 한두 명이 남더라고요. 오늘 이번엔 세 명이 남아서 그나마 좀 많이 남은 편이고요. 네, 학교 생활 잘 하시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네네.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